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불편한 진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을 연구하고도 손을 들어버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명 불가를 선언한 사건들, 학술지에 미해결로 기록된 실제 현상들, 오늘 그 금지된 파일들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이 감추려는 진실을 파헤치는 채널 미스테리 블랙박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총 5가지. 하나하나가 과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 내용입니다. 자리를 잡으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1912년 이탈리아의 한 골동품 상인 윌프리드 보이니치는 오래된 수도원 창고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240페이지, 전부 손으로 쓰인 문자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군의 암호를 해독했던 NSA 소속 암호 전문가들도 투입됐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00년이 넘도록 전부 실패했습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에는 단순한 문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식물들의 세밀화, 나체의 여성들이 이상한 액체가 흐르는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삽화, 그리고 천문학적 도표들이 가득합니다. 2019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팀은 AI를 활용해 보이니치 필사본이 히브리어를 변형한 암호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이것도 확실한 답이 아니라고 일축했죠. 현재 이 책은 미국 예일대학교 바이네케 희귀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책을 썼을까요? 그리고 이 책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책이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의학서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예계 지성체가 남긴 흔적이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600년이 넘도록 이 책의 의미를 밝혀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아직 4가지 사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소개하는 5가지 사건 중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미국 뉴멕시코주 타오스. 인구 6,000명의 조용한 소도시. 1990년대 초 이 마을 주민 중 일부가 갑자기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귀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저주파 진동음. 마치 멀리서 디젤 엔진이 공회전하는 것 같은 소리.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2%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불면증, 두통, 구역질, 심한 경우 코피까지 흘렸습니다. 일부 주민은 집을 팔고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식 조사에 착수합니다. 뉴멕시코 대학, 샌디아 국립연구소,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등 최고 수준의 기관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조사 결과는 소리의 출처를 특정할 수 없다. 전문 측정 장비로도 해당 소리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장비에는 미세하게 잡혔지만 진원지 추적에는 실패했습니다. 1997년 미 의회에 제출된 공식 보고서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은 타우스험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후 영국 브리스톨, 캐나다 윈저, 스코틀랜드 등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됩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학자들이 제시한 가설은 다양합니다. 지진 전조 현상, 군사시설의 극저주파 통신, 심해 지각 변동, 심지어는 인간의 뇌의 자체에서 발생하는 음향 신호까지. 하지만 어떤 가설도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타오스의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혼자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과연 그게 정신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다음 사건은 오늘 소개하는 내용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실제 사건입니다. 계속 보세요. 1959년 1월, 소련. 우랄산맥 북부를 등반하던 10명의 숙련된 산악대원들. 이들은 모두 우랄공과대학 소속의 경험 많은 등반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초, 이들 중 9명이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문제는 사망 방식이었습니다. 텐트는 내부에서 칼로 찢겨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신발도 없이, 예투도 없이 일부는 속옷 차림으로 텐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시신들의 상태였습니다. 일부는 두개골 골절, 갈비뼈 다발 골절 등 극심한 외부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는 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뼈만 부서진 상태. 법의학자들은 이 정도 골절을 유발하려면 자동차 사고에 버금가는 충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점. 일부 시신에서 방사능 오염이 검출됐습니다. 소련 당국은 즉시 해당 지역을 3년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사건 기록을 기밀로 분류합니다. 공식 사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 외력에 의한 사망. 소련 붕괴 이후 기밀이 해제된 조사 보고서들이 공개됐지만 오히려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2019년 러시아 검찰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눈사태에 의한 사고사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법의학자, 산학 전문가, 물리학자들은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눈사태로는 설명되지 않는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오염의 출처는, 내부에서 텐트를 찢은 이유는, 영하 30도에 신발도 없이 뛰쳐나간 이유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5가지 사건 중 현재 진행형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는 사건이 어느 것인지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의 고대 유적지. 고고학자 비렐름 퀘니는 발굴 현장에서 이상한 유물을 발견합니다. 높이 15cm 정도의 항아리. 그 안에는 구리로 만든 원통이 있고 원통 안에는 철봉이 꽂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의 직관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혹시 실제로 이 구조물에 포도즙이나 식초를 채웠을 때 전기가 발생했습니다. 약 1.1V. 현대 AA 건전지 1개와 비슷한 수준의 전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물의 연대는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 후 224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최소 1800년에서 2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인류가 전기를 발명한 것은 1800년 알레산드로 볼타의 볼타 전지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2000년 앞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존재했다는 것. 주류 고고학계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우연의 일치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구조물이 전기 생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 유적지에서는 금속 표면에 얇은 금 또는 은이 도금된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현대 기술로 분석했을 때 이 도금은 전기 도금 방식으로만 구현 가능한 품질이었습니다. 전기 도금, 전기를 이용한 도금 기술. 만약 바그다드 배터리가 실제로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수천 년 앞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문명의 역사를 송두리째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바그다드 배터리는 이라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약탈 위기를 겪었지만 다행히 보존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물이 정말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미확인입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사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1901년 8월 10일, 영국의 두 여성학자 앤 모벌리와 엘리너 조르당은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 궁전을 관광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교육자로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정원을 걷던 중 두 사람은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빛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복장이 이상합니다. 18세기 귀족 복장을 한 사람들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 여성이 마리 앙투아네트임을 나중에 확신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길을 묻기 위해 낯선 남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남성은 마치 공기 속에서 나타난 듯 느껴졌고 말투와 언어가 현대 프랑스어와 미묘하게 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원에 도착한 다른 관광객 무리 소리가 들리면서 주변이 다시 1901년으로 돌아왔습니다. 18세기 복장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따로 상세한 기록을 남겼고 10년 뒤 베르사유의 모험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두 기록의 내용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후 이루어진 역사 검증입니다. 두 사람이 묘사한 건물 배치, 분수, 다리의 위치들이 1901년 당시 베르사유 궁전의 실제 모습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18세기 말이 앙투아네트 시대의 지도 및 기록과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즉, 두 사람이 본 것들은 1901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150년 전에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물리학에는 타임슬립이나 시간여행을 설명할 공식 이론이 아직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학자들은 집단 환각, 창작, 혹은 다른 관광지와의 혼동이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두 여성이 묘사한 18세기의 세부 사항들이 당시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던 기록들과 일치한다는 점, 그것만은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시간이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선으로만 흐르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 장소, 특정 순간의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틈이 존재하는 걸까요? 현재 이 사건은 초심리학 및 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중 현재 진행형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미스테리 블랙박스에서 소개한 5가지 사건 정리해볼까요? 600년째 해독되지 않는 책, 보이니치 필사본. 일부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타우스험. 소련 등반대 9명의 집단 의문사,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 2000년 전 고대 문명의 전기장치, 바그다드 배터리. 그리고 두 학자가 경험한 시간을 넘나든 순간, 베르사유 타임슬립.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들이 생각보다 훨씬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전의 속도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의 깊이가 더 깊을지도 모릅니다. 미스테리 블랙박스는 앞으로도 세상이 쉽게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파헤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나사가 공식적으로 설명 불가 판정을 내린 우주 현상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포착된 설명되지 않는 신호들.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미스테리 블랙박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사건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스테리 블랙박스는 그 답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